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365의 백창식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약국 권리금 요즘 어떻게 산정할까요? 예, 약국 구하시는 분이나 양도하시는 분, 어, 많이 궁금해 할 텐데요. 정확한 어떤 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1, 2년 또 3년 전에, 4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거래되는 조건들을 보고 분석을 해보면, 조제로는 현재 조제로에 대비 한 14배에서 17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약국 권리금에 대해서는 플로우, 유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도 조금 변동이 있어 왔고요. 그 다음 크게 시장 흐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이다라고 이게 제일 정하고, 그 분석을 해보면 이제 14배에서 17배.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제일 무난합니다. 조제로 기준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수익성 방법으로도 있는데, 수익성 방법은 컨설팅이나 약사마다 빼는 비용들이 항목이라든지 금액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A 컨설팅은, 수입에서 지출을 뺄 때 비용을, 월세하고 지금 비용 정도만 빼고 나머지를 비용 그 다음에 관리비 빼고 나머지를 수입이 잡는 사람이 있고, 또 B라는 컨설팅은 비용에다가 월세에다가 지원 비용에다가 기타 공과금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걸 100에서 150만 원을 빼죠. 약사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부가세를 훨씬 더 빼는 경우가 있고, 또 1년치 종합소득세를 예상해서 또 1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최소한 빼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전달 방법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제로의 14배, 17배에서 거래되는 물건이 나오면 이거 하고 수익성하고 같이 크로스 체킹을 저 같은 경우는 해보고 어느 정도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조제로의 14배, 17배 이렇게 권리금을 약국 가치를 책정한 데 있어 갖고 예외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제로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인 약국 또는 지원 이렇게 해서 수입이 작죠. 수입이 한 700에서 900, 일매가 많으면 별도 되겠지만, 또 일매 많은 걸 또 많이 쳐주진 않습니다. 일단 조제료가 적으면, 월세를 빼고 나오면 이익이 300에서 5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일매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수 약사들이 선호하지 않고 거래가 낮게 책정되죠. 예를 들어서 조제가 800이다. 그러면 대부분 800이다 하면은 거래되는 것이 한 희망 금액은 여유가 많으면은 1억 2천 해놓죠. 매약이 좀 되고. 근데 그 기간은 급하게 내놓으면 8천, 7천, 6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00일 때 만약에 권리금 1억이다 하면은 거의 한 12배 정도 되는 거죠. 예외 두 번째는 월세가 조제로의 30% 초과됐을 경우, 35%, 40%, 45%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권리금 약국 가치는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조제로가 한 2천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4배에서 17배 하면은 한 3억 원 되잖아요. 근데 월세가 400, 500이면 인정을 해. 2천일 때. 그 월세가 700, 800이다. 그러면 15배, 15, 못 주죠. 떨어지는 거죠. 다시, 권리금 산정 방법에서, 조제로뿐만 아니라,
또 일매도 수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매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매가 40에서 50만원 1층에서 약속하게 되면 기본 40만에서 50원 처음 하시는 약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일매에 대한 어떤 플러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매가 이제 100만원 하는 곳이 있다, 약국이. 그러면 보통 기본을 한 50만 빼고 50만원에 대한 어떤 이익치를 권리금을 플러스 산정을 하게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50만원은 누구나 하니까요. 그리고 50만원하고 100만원 차이가 수입이 또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500만원 차이 나면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또 없죠. 예를 들어서 또 일매가 150만원 아주 잘 된다. 그러면 또 한 기본을 빼고 한 100만원 정도의 어떤 수익성을 플러스 시켜주는 거죠. 권리금에다가. 그래서 수익성 방법을 접근을 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권리금 산정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제로가 제가 이제 한 14배에서 17배를 했는데 1매가 이제 100만원씩으로 잘 된다면 조제로가 우측 방향 17배 가까이 이렇게 계약이 되겠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매가 또 150만원이다. 그러면 조제로가 14배에서 17배 적었지만 여기는 1매 수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플러스 해주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조제로의 14, 17배가 아니라 18, 19배 정도에서 거래가 또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기존 양도 약사님 입장에서는 150에 대한 수익을 다 잡아주고 싶지만 다 잡아줄 수 없는 이유가 양수 약사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1매가 100만원이다. 양도 기준에. 그러면 이제 양수 약사 입장에서는 이 1매가 100만원보다 더 잘 되면은 기분 좋지만 못한다고 보통 생각하죠. 못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1매를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80%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이 100만원 기준으로 수익을 전체 다 권리금을 주었을 때는 만약에 좀 떨어졌다. 그러면 월 수입이 또 내적 떨어지고 권리금도 최대치 줬는데 떨어졌으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월 수입과 권리금에 대한 떨어질 예상의 어떤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죠. 일매에 있어서. 조제로는 뭐 우리가 누구나 이제 기계라든지 보조원이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이렇게 다 가능하면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결국은 두려움의 어떤 극복 차이인데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1매 100만원 하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할 때 순수 100만원 수입을 잡지 않고 여기처럼 1매를 갖다가 50만원 정도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파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처음 제가 할 때 좋은 약국이라면서 약국 가치, 권리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안정성에 대해서는 비례를 하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뭐 수익 많으면 이제 같이 올라가겠죠. 월세는 반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정성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이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건물 전체로 사용이 있어서 이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경우, 그럴 경우 좀 지정하고 여기는 상가임대차법을 제가 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임차할 수 있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장기 할 수 있죠. 안정화되어 있죠. 기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치가 한 2년 전부터 좀 더 올랐다 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성은 뭐 일매가 많이 증가되거나 조제료가 높아지면 가치 증가된다. 월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월세가 아까 뭐 400, 500에서 뭐 700, 900, 800으로 올라가면 가치는 떨어진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전에는 아마 10년 전 이럴 때 시행 전에는 권리금이 일반 상가입니다.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6개월 정도 순이익을 잡아서 이제 많이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보장이 됨으로써 권리금이 이제 10개월에서 12개월 순이익을 잡아서 거래가 되고요. 수익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10년 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권리금 조금 더 12개월, 18개월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겁니다. 요즘 뭐 일반 상가 해도 커피숍이나 음식점 해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약국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천만 원. 1천만 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한 10대여섯 배, 뭐 17배, 약국 같은 경우는 높아지죠. 10대여섯 배 정도 하면은 뭐 권리금이 1억 5천, 1억 6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약국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 있을 때의 기준이죠. 1인 약국을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또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수익방법에 예를 들어서 약국이 만약에 600만 원 수익이다. 그럼 권리금이 없거나 권리금이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무약사가 했을 때 하루 9시간 점심시간 빼고 8시간 했을 때 한 400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약국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 빼고 기본 10시간을 합니다. 최소. 10시간, 2시간 더 열심히 하고 뭐 세무, 약값에 대한 어떤 약 체크, 주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님 이 약국에 대해서 어떤 보안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직원 신경도 써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600만 원 가져간다. 원하지 않죠. 일반 약사분들이. 그러니까 시설비 정도만 주고요. 예의상 인수인계해서 합산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약국 권리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익성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제로 대비 14배, 7배 정도 잡아주고 다른 어떤 세부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죠. 그리고 아무튼 약국 양도하거나 약국 가실 때 많이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역할은 양도인의 최종 목적은 양도를 해서 현금화 하는 거고 양수인의 최종 목적은 적절한 권리금에 가치를 주고 약국 인수해서 또 영업해서 영업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죠. 저희들의 결국은 양도인, 양수인, 저희 컨설팅의 최종 목표는 동일합니다. 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래가 되어야 각자의 목적에 달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